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먼저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후,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경북 경주시 지역에서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5.8로 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현재까지 12,995건의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각으로 7시 44분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8시 32분에 2차 지진이 일어나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가 일시 불통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 및 텔레비전이 끊기는 등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도 진원지와 가까워 우려를 낳았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뉴저지에서 실종됐던 26세 한인 여성 태미 김 씨가 실종 10일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실종됐던 뉴저지주 서섹스 카운티 프랭클린 인근 지역의 숲속에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김 씨가 평소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 랩탑과 휴대전화가 건물에 버려진 채로 발견돼 많은 걱정을 했으나 딸이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10일 밤 브루클린에서 6살 아동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손에 들고 영상을 시청하다가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갤노트 7의 배터리 폭발 문제가 야기되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갤노트 7의 사용 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발표했고 9일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갤노트 7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쓰지 말고 전원을 꺼두라며 제품 사용 중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3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3층 건물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발코니에 발이 메어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층에는 식당이 위치해 있으며 2층, 3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중 3층은 모두 불에 탄 상황입니다. 적십자사는 이 화재로 집을 잃은 10개의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에는 뉴욕 북부에 위치한 화이트 플레이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자정 직전 야노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일어나 주택 앞면이 모두 화염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화재가 방화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서 두 차량의 충돌로 23세 여성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반경 120가와 린든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아우디 세단과 혼다 시빅이 충돌하면서 아우디 세단 차량이 뒤집혀 콘크리트 벽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아우디 세단에 탑승했던 23세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한 다른 동승객 5명도 모두 20대로 중상 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전복된 아우디 세단 차량의 희생자인 23세 여성 데즈리 로리와 그녀의 5명의 친구들이 빽빽하게 탑승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혼다 시빅 운전자인 53세 여성은 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13명에 달하는 남녀가 성매매와 관련돼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서는 지난 금요일에 51세 그레첸 포드 등 4명의 여성과 23세 장 조지 등 9명의 남성을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나이와 이름 등의 신상 명세를 공개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벌크스 플레이스와 클린턴 애비뉴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뉴욕이나 어빙턴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롱비치에서 한 남자가 실종돼 해안 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프랭클린대로 인근의 주민들이 롱비치 바다에 한 남자가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실종된 남성이 30대에서 50대의 백인으로 운동 바지만 입고 있으며 약 5피트의 키에 200파운드의 체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헬기를 동원하는 등 약 90분간 수색했지만 밤이 늦어 철수했다가
오늘 아침 다시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2시에 절도 행위를 저지른 양심 없는 도둑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어제 브롱스 트로멘트 섹션에서 2시쯤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탄 85세 여성의 지갑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의 지갑에는 약간의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절도 후 얼마 되지 않아 훔친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는 흑인 여성으로 약 5피트의 신장에 240파운드의 체격으로 보인다며 한라인으로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15주기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 도중 갑자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귀가했습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에 타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돼 CNN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나섰습니다. 클린턴 캠프 측은 갑작스런 탈수와 과열로 인한 증세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고 클린턴 후보 본인 역시 약 2시간의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며 컨디션이 매우 좋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렛 패커드, 일명 HP가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를 10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날 HP는 삼성과 인수 계약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1년 안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이 끝나도 한국 내에서는 삼성이 판매 대행으로 삼성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84년 HP와 합작해 삼성 휴렛 패커드를 설립하고 프린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프린터 시장 규모가 매년 3.9%씩 성장할 것이라며 프린터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지만 결국 어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